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내년 2월부터 첨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대략 50cc의 지방을 2-3주 정도 실험실에서 배양하게 되면 1억에서 2억 셀 정도의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배양 줄기세포를 사용했을 때 생착률은 80에서 90%, 심지어는 100% 이상의 생착률을 보여 이식된 양보다 더 많은 지방이 살아남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배양 과정에서 나오는 세포간 전달 물질인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줄기세포 가슴성형 외길인생 김영감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내년 2월부터 첨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합법적으로 줄기세포 배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얼마 전에 제가 외국에서 발표된 배양 줄기세포를 이용한 가슴 이식에 대한 영상과 글을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시고 상담 시에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이식보다 월등히 높은 생착률에 큰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배양 줄기세포를 이용한 가슴 지방 이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이들 질문을 주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Q&A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참고로 영상 중에 SVF와 ADSC가 나오는데 SVF는 배양하는 줄기세포, ADSC는 배양을 한 줄기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술 2-3주 전에 내원하셔서 줄기세포를 추출할 지방을 미리 뽑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가슴 이식의 경우는 당일 시술이 가능하지만 배양을 할 경우는 미리 지방을 뽑아서 줄기세포의 숫자를 늘리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략 50cc의 지방을 2-3주 정도 실험실에서 배양하게 되면 1억에서 2억 셀 정도의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배양 줄기세포가 준비되면 수술 당일 오셔서 기존의 방식대로 가슴 이식할 지방을 허벅지와 복부에서 추출하고 배양된 줄기세포를 지방과 믹스해서 가슴에 이식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몸에서 줄기세포를 배양할 수 있는 곳은 여러 군데입니다. 지방 외에도 골수, 제대혈, 양수, 치수, 태반 등에서도 배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지방이 추출하기도 편하고 줄기세포 양 자체가 많습니다. 아무리 배양을 하더라도 무한정으로 배양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처음 시작할 때 쓸 수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이런 점에서 골수나 제대혈보다 중간엽 줄기세포가 많은 지방이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배양한 줄기세포는 지방으로 분화할 가능성이 높아서 가슴 지방 이식에서 생착률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골수에서 배양한 줄기세포는 혈액을 만드는 조혈계통으로 분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또 지방의 경우 제대혈과 달리 자기 조직을 사용하니까 면역 반응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가슴 이식 때는 지방에서 추출해서 배양한 줄기세포가 다른 부위의 줄기세포보다 유리한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생착률의 획기적인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일 겁니다. 기존의 SVF를 사용했을 때 생착률을 절반 정도로 보면 배양 줄기세포를 사용했을 때 생착률은 80에서 90%, 심지어는 100% 이상의 생착률을 보여 이식된 양보다 더 많은 지방이 살아남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기존에 배양하지 않는 SVF에는 여러 가지 세포군이 모여 있다 보니 실제로 지방의 생착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줄기세포의 숫자가 5에서 10% 정도에 불과했는데 배양 과정을 통해 줄기세포의 숫자를 대폭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양 줄기세포는 한번 배양해 놓으면 냉동시켰다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2차, 3차 이식 때도 줄기세포를 사용한 지방 이식이 가능합니다. 또 배양 과정에서 나오는 세포간 전달 물질인 엑소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엑소점은 줄기세포 배양 시 세포가 분비하는 나노입자의 물질로 다양한 성장인자와 재생인자가 있어서 현재 가슴 이식 후 부스팅에 사용하고 있는 PRP보다 생착률에 더 좋은 효과를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배양 줄기세포의 두 번째 장점은 정맥주사의 병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전에 배양이 안 된 SVF에는 줄기세포의 숫자가 작다 보니 가슴 이식에 사용하기에도 급급한 양이었다면 이제 배양을 통해 충분한 줄기세포를 확보함으로써 적극적인 정맥주사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정맥주사의 경우 난치성 질환뿐만 아니라 항노화, 배춘, 만성피로 등 다양한 증상의 개선에 효과가 있으므로 가슴 이식할 때 적응증이 있어 병행한다면 배양 과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상쇄시킬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화면으로 보고 계신 것이 미다스 용산점의 줄기세포 배양시설입니다. 지방에서 줄기세포를 단순 분리 추출한 SVF와 달리 ADSC는 무균 상태에서 세포를 배양해야 하므로 좀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미다스는 22년 4월에 식약청에서 세포처리 시설 인증을, 24년 7월에 복지부에서 첨단재생의료기관 인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배양줄기세포를 시술받을 때는 그 병원에 인증받은 시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줄기세포 관련 시설도 없고 첨단재생의료기관 인증도 받지 않은 곳에서 배양줄기세포 치료를 하게 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적으로 배양한 줄기세포를 맞은 것이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배양하지 않은 SVF 이식도 여전히 가슴 이식의 유용한 방법으로 남을 거라 생각합니다. SVF 내에는 줄기세포 양은 작지만 혈관 내피세포, 섬유화세포 등 다양한 세포군과 성장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양을 해서 생착률이 100%라고 해도 비용적인 부담이 된다면 지방이 많은 분들은 차라리 기존의 방식으로 2차, 3차 이식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배양을 한다고 해서 가슴 이식이 큰 변화가 온다기보다는 좀 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가슴 이식에서 지방이 주연 배우였고 줄기세포가 조연이었다면 이제는 조연이었던 줄기세포의 비중이 많이 커진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정맥주사에서는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배양줄기세포가 많이 오른 몸값만큼이나 논문에서 본 것처럼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지는 좀 더 검증해 봐야겠죠. 네, 오늘은 배양줄기세포를 이용한 가슴 지방이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벌써부터 배양줄기세포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조금 정리를 해드렸는데 오늘 영상이 배양줄기세포를 이용한 가슴 이식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